예허! 라라 아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분변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변? 이식? 무슨 말이야? 변을 이식한다고? 어우 더러워. 맞아요. 뭔가 뭐 되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사람에서 분변 이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효능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변 이식은 말 그대로 건강한 아이의 분변을 이식해서 소화기 질환, 만성적으로 토해요, 만성적으로 설사해요,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요,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친구들한테 아주 건강한 아이의 분변을 이식했더니 그 질환이 호전되던데 이거예요. 이 질환 이런 걸 이해하려면 장내 미생물충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예불이님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강아지, 모든 생명, 모든 동물에는 장에는 정상 세균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세균, 뭐 바이러스, 곰팡이 다양한 것들이 장내에 있어요. 야, 이런 걸 예전엔 다 병원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장내 세균충이 면역의 70%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 왔어요. 그만큼 장내 세균충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나 강아지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뭐 유산균을 먹자, 그릭 요거트를 먹자, 낫또를 먹자, 장내 세균충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유익한 세균을 넣어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든 더 건강한 장내 세균충을 균형 잡힌 장내 세균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단순히 구토설사뿐만 아니라 면역과 사람 강아지 전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강아지 분변 이식은 이런 정상 세균충이 깨진 상태에서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유익한 균, 해로운 균, 병원균, 정말 해로운 균도 있겠죠. 이런 것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니면 오늘 너무 폭식했어요. 아니면 오늘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쁜 균이 증식할 수 있겠죠. 장내 세균충이 균형이 깨져서 병원균이 증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분변에서 병원균이 이렇게 관찰이 되면 그 병원균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 사용을 했죠. 물론 항생제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니까 그런 병원성이 있는 대장에 사는 균을 억제하기 위한 항생제를 처방했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보면 분변 이식이 장기 예후가 메트로니다졸보다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건강한 강아지의 분변을 이식한 그룹과 메트로니다졸 처방한 그룹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변 이식이 좋았다.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써서 나쁜 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균을 넣어서 다른 강아지의 건강한 아이에 유익한 균이 들어와서 유익한 균이 더 늘어나고 서로 균형을 다시 맞춰가는 자생,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거니까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이런 연구들이고요. 강아지가 설사를 할 때 대부분 병원균이 증식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균인지 현미경으로 보고 뭐 필요하면 PCR 검사나 이런 거를 해서 어떤 병원균인지 보고 거기에 적합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그 병원균이 죽겠죠, 일시적으로. 그럼 항생제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증식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설사를 하고 그럼 또 항생제를 쓰고 그럼 또 괜찮아지고. 그래서 항생제에 반응하는, 항생제를 그래서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제 기억에 꽤 많았어요, 저희 병원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항생제를 바꾸고 분변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항생제를 계속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런 환자에 있어서 분변 이식을 하면 유익한 균이 좀 더 많아지고 장내 균형을 찾아가면서 더 건강해진 장내 세균충을 갖게 되면서 병원균의 증식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봤을 때는 훨씬 더 항생제만 처방했을 때보다는 반응이 좋았다. 이런 연구들이고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건 사람이나 강아지나 이론적으로 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염증성 장질환, IBD, 아주 속상하고 너무 싫은 질환이죠. 피부의 아토피, 계속 피부병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아토피,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이 있듯이 장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요.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뭔가 이유 없이 계속 만성적으로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심해지면 복수까지 차는 이런 질환인데요. 여기에도 장내 세균충이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성적인
IBD,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분변 이식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분변 이식을 하려면 건강한 아이의 분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건강한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보시면 어떤 아이의 분변을 이식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선생님들 아이들 중에서 소중한 선생님의 아이의 분변이 다른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해당되는 선생님들 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전혀 받았지 않는, 당연히 만성적인 구토설사는 없어야 되고 당연히 예방접종이나 이런 건 다 제열돼 있어야 되고 그 분변을 PCR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병원균이 없다는 걸 당연히 검증받아야 되고 현미경으로도 세균에 이런 거를 평가해 볼 수도 있고 항생제 처방이 적어도 6개월간 없었어야 됐고 나이도 뚱뚱해도 안 되고 말라도 안 되고 복잡해요. 생각보다 엄격해야 되고 그리고 실험실에서 하는 검사들도 많고 이런 걸 다 충족하는 선생님이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분변 이식을 계속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도너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관적이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정말 건강한 아이의 도너를 구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도너의 분변을 신선할 때 이식을 해야겠죠. 그럼 그 아이가 신선한 분변을 봤을 때 그거를 이식하기 위해서 사람에서 주로 하는 것처럼 약간의 마취나 진정을 아니죠. 강아지는 세게 마취를 해야겠죠. 세게 마취를 하고 관장을 하고 거기다가 직접 이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분변 이식은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속적으로 해야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 건강한 아이의 분변의 정상 세균총이 새로운 소화기 질환이 있는 아이한테 정착이 돼야 되니까 그 장내 세균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아이처럼. 그러려면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강아지 환자한테 전신 마취해서 관장으로 하긴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많이 했었고 관을 넣는 거죠. 관을 넣어서 위에다가 그 분변을 넣어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편안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검증되고 안전한 방법, 그게 이런 캡슐을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굉장히 커요. 이런 회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엄격한 도너의 기준을 다 지키고 있고 계속적인 실험실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과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도너의 분변을 이렇게 캡슐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환자한테도 부담이 적고 보호자분의 거부감도 좀 적죠. 실제 분변을 이렇게 먹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니면 억지로 튜브를 넣어서 튜브로 강제급여하는 게 아니라 캡슐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소화기 질환이 있는 많은 아이들한테 분변 이식을 처방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가 설사로 왔을 때 물론 나이가 많다면 엄격한 검사들을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하면 항생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건강한 아이인데 설사만 만성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급성으로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꼭 항생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항생제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가 중성화 수술하고 항생제 이틀? 이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그 이하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화기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설사를 할 때마다 항생제를 먹어서 병원균을 줄여서 그걸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몸에서 스스로 좋아질 수 있게 장내 세균종을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분변 이식을 쓴다든가 적절한 금식과 섬유소와 유산균을 처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좋아지게끔 하는 게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좋은데 그게 단순히 구토 설사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몸의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 환자 전체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정상 세균총이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예블리님들의 정상 세균총, 장내 정상 세균총도 너무 건강하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규칙적인 식사 잘 자고 섬유소도 많이 먹고 맨날 고기만 드시고 그러면 안 되고 야채도 좀 많이 드시고 섬유질 많이 드시고 제가 좋아하는 그린 요거트도 드시고 낫또도 드시고 유산균도 드시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건강한 정상 생육종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우리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막 소고기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섬유소가 있는 음식들과 적절한 야채 과일 야채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장내 가스가 또 많이 차기도 하니까 적절한 야채라고 하는 거는 하루 먹을 칼로리의 10% 정도 이하의 그런 야채 과일들 이런 것들과 그릭 요거트를 조금 주신다든가 유산균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질환이 있는 아이한테는 분변 이식 이런 캡슐을 시도해 보는 게 이거를 해서 만병이 통치돼요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걸 하면 아이의 만성 설사가 좋아집니다 IBD가 잡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의 옵션이라는데 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덜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런 관을 억지로 꼽거나 아니면 전신 마취해서 치료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치료고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동일한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분변 이식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토하거나 설사할 때 하나의 옵션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항생제 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이가 너무 어릴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항생제 처치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수액을 맞거나 수화를 잘 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분변 이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에블린들 꼭 건강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더 건강해야 돼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